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여기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흔들고 있는 굵직한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여야의 갈등, 그리고 특검 수사까지 무엇이 국민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민주당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배상제. 먼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소식입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보도로 발생한 손해액의 몇 배, 심지어 십수배에 달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언론의 오보는 정정보도 몇 줄로 마무리되기 일쑤였습니다.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데 가해 언론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구조였죠. 민주당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위 뉴스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메시지입니다. 두장동혁 대표, 중도보수, 이미지와 현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중도층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당직에도 중도 성향 인사를 기용하며 이미지 변화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습니다. 국민의힘 비호감도는 오히려 상승했고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보기엔 여전히 강경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장 대표는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를 최악이라고 한 분과 어떻게 통합하겠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해당 행위 기록이 쌓여있다며 사실상 경고까지 했습니다. 즉, 계파 갈등이 봉합은커녕 다시 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중도층을 끌어안기는커녕 내부 갈등을 국민 앞에 다시 드러내는 꼴이 됐습니다. 차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 이준석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비위 사건을 두고 진보 진영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공격한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 전체를 놓고 보면 성비위 사건은 여야 가리지 않고 반복된 문제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건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5. 사법개혁 태풍 몰려온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소식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안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부 권한 분산과 견제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80년 넘게 이어져온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6건 진법사 사건, 수사관의 메모 파문.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건진법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답변 메모의 욕설과 무책임한 표현을 적어놓은 게 드러난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뻔한 답변만 반복하면서도 뒤로는 조롱 섞인 메모를 준비했다는 건데요. 이는 국민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무책임한 말장난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7. 검찰 특활비 사용 공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과거 고위직의 특활비 사용까지 공개되면서 그간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던 검찰 특활비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8. 대북외교 논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주한미군 유연화 전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북아의 불안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화와 외교의 해법은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9. 쌍방울 사건 증언.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 검찰의 조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동력으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쟁이 아니라 진실 규명으로 귀결돼야 할 사안입니다. 10. 인천공항 마약 사건 의혹. 또 다른 청문회에서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마약 사건의 주범이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다는 증언이 제기된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내란 자금 조달을 위해 연루됐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들 사안이 될 겁니다. 1. 김건희 특검. 수사 확대.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선상 모임 의혹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적 피로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12. 기타 주요 현안.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용기에 소주 페트병이 실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은 선물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 기관장들마저 선을 그었죠. 정광훈 목사가 극우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장했으나 헌법 위를 자임하는 듯한 발언에 법적 논란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전 주필 송영 씨가 대우조선해양 관련 금품 수수 사건으로 9년 만에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9월부터는 운전면허증이 갱신되지 않으면 신분증으로 쓸 수 없게 되니 57만 명 운전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 갈등, 성비위 논란, 기득권 반발이 동시에 얽히면서
개혁의 동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건 단 하나, 말뿐인 개혁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 여기는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